빅데이터 분석기사 7회차 작업형 인류형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1번, 2번, 3번의 문제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1번은 각 제품 보고서별 처리 시간, 그리고 처리 시간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처리 시각과 신고 시각의 차이로 문제에 나와 있고, 이러한 처리 시간에 대한 칼럼을 생성한 후에 공장별 처리 시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처리 시간이 세 번째로 적은 공장명을 출력하는 되는 문제로 그럼 먼저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 데이터 타임에 대한 변환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데이터 타임 변환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되는 시기고요. 먼저 접근 방법은 먼저 데이터 타임을 활용해서 6자리로 문제 형식을 일관되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의 데이터 투 데이터 타임을 사용하여서 신고 시간이라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후에 처리 시간이라는 파생 변수를 새로 만들고요. 초단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통해서 집계를 한 후에 정렬하여서 세 번째로 적은 공장명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집계랑 결과 도출보다는 데이터 타임 객체 생성으로 함께 해보면서 문제의 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시면은 앞서 문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고 시각, 처리 시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측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500개 중에 모두 500개가 다 넌-널이기 때문에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신고 시각과 처리 시각이 보시면은 정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문자열로 변환이 필요한데, 문자열로 변환을 하다 보면은 이 신고 시각이 6자리이고 5자리 이렇게 자리수가 다를 때는 앞에는 0을 채워주는 메소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tr gfill 이란 것을 통해서 만약에 6자리가 아닐 때는 앞자리에 0을 채우는 메소드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일관되게 6자리를 가지도록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트 타임 객체로 변환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맷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한데요. 먼저 지금 이 처리 일자 그리고 시각을 보시면은 연도 그리고 월 그리고 데이트,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시각을 이제 hour와 minute, second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처리 시간, 파생 변수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처리 시간은 앞서 위에서 구한 신고 일자, 처리 시간과 신고 일자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컬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 시간과 신고 일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장별로 이제 집계 데이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공장명을 집계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 처리 시간에 대해서 평균값을 보겠다라는 것을 출력하면은 공장별로 처리 시간의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헤드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500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로 요약된 평균값으로 출력된 것을 공장별로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세 번째로 적은 공장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렬한 후에 세 번째의 공장명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0부터 시작하므로 인덱스에 2를 넣어서 세 번째로 적은 공장명을 출력을 해보면은 공장 D가 세 번째로 적은 공장명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정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정답으로 처리받게 됩니다.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먼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 접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형식이 이것 또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나눌 때 str.split을 활용하여서 서울특별시 나누고 그리고 구로구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있는 띄어쓰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나누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str.split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마포구와 성동구의 평균 이동 거리만을 구해야 되므로 이 isin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마포구가 이 열 안에 마포구가 있거나 성동구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만 가져오는 식으로의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마포구별, 성동구별 그룹 바이를 통해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접근 방식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고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션 ADDR1 칼럼에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나누고 구로구 나눠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를 나누고 그 다음 게 이제 구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인덱스 1을 들고 와서 이 구 데이터만 컬럼을 새로 생성한 후에 마포구와 성동구가 있으면은 있는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고 마포구별, 성동구별 이 디스트 컬럼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구에 대한 데이터를 끌고 와야 합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다시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누고 그 중에서 두 번째가 구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누고 두 번째인 데이터인 구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오고 이것을 출력을 해보면은 구열 안에 구에 대한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 안에는 구로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섞여 있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마포구와 성동구의 데이터이므로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isin이라는 연산자를 활용하여서 구 컬럼에 마포구 또는 성동구가 포함된 행만 선택하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마포구, 성동구 데이터만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 바이를 활용하여서 이 구별로 이 디스트 열이 여기 있죠. 디스트 열의 평균값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마포구의 평균 이동거리 그리고 성동구의 평균 이동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으로는 평균 이동거리를 구하려 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이 값들을 입력하시면은 정답으로 처리받게 됩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분기별 총 판매량의 월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월 평균이 최대인 연도와 분기를 구하시오입니다. 이것은 또한 역시 그룹 바이가 1, 2, 3번 모두 나오게 되는데 그룹 바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작업형 1유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보면 제품 A, B, C, D, E의 총 판매량이 나오고요.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24개의 데이터 중에 24개 모두가 결측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 판매량, 즉 A, B, C, D, E를 모두 더한 새로운 열을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한 것도 지금 2018년하고 언더바 5월인데 이것을 포맷을 2015년 똑같이 언더바 월로 데이트 타임 객체로 변환하여서 이제 날짜 형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간이 오브젝트 그리고 인트와 오브젝트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DT 이어와 DT 쿼터를 사용해서 분기를 추출합니다. 먼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데이터 타임 객체의 변환이 꼭 필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임으로 변환하여야 되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셨다시피 그룹 바이를 통해 연도 분기 그리고 평균을 계산한 후에 여기서 가장 큰 최대인 행의 인덱스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열에 대해서 더한 값들에 대해서 총 판매량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판매량에 대한 컬럼이 잘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패키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pd.toDateTime을 통해서 이 기간에 대한, 지금 현재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이 기간에 대한 것을 데이트 타임으로 형식을 객체를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기간에 대한 이 데이터를 포맷을 연 그리고 언더바 월로 포맷을 맞춰준 후에 이 데이트 타임에서 dt.year 그리고 dt.quarter를 또한 새롭게 컬럼을 생성하여서 잘 되었는지 보면은 연도와 그리고 분기가 잘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포를 통해서 잘 봤는지 보면은 위에서는 아까 인트와 오브젝트밖에 없었지만은 여기 D 타입 중에 데이트 타임이 들어갔고, 또한 연도와 분기가 모두 결특치가 없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도와 분기로 그룹화하여서 총 판매량에 대한, 새로 생성한 총 판매량에 대한 평균값을 각 연도와 분기별로 보면은 이렇게 2018년이면서 1분기에 대한 총 판매량의 평균값, 그리고 2분기의 총 판매량의 평균값 등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도 2018년 3분기의 총 판매량이 가장 크고, 이 연도와 분기를 정답으로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2018년 3분기로 정답을 적으시면 정답 처리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기사 7회차의 작업형 1유형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